일부러 다 안 켰는데. 야, 빨리빨리 와가지고 앞에서 쉬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 어? 자, 정리. 그리고 잠깐 분필을 안 갖고 왔네. 좋아. 자, 진도. 오늘 3가지 이용만 하면 돼. 적분 안 해요? 아, 이제 적분하지. 자, 이제 미분은 이제 3가지 이용만 하면은 정리가 끝나. 그리고 이제 연습 문제 숙제로 해오시면 돼요. 네. 원래는 자습으로 연습 문제를 하고 갈까 그랬는데. 네? 말레를 해야죠. 다시 말렙을 좀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 돼서 집에 가서 숙제로 해와. 자, 시각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3가지 정리할 거야. 네. 길이의 변화율, 말 그대로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건 길이를 구해서 미분을 하란 얘기야. 요약 정리하면 길이를 구해서 걔를 미분해. 그러면 변화율, 즉 그때 순간에 길이가 달라지는 변화율, 즉 속도를 정리할 수 있다는 뜻이야. 괜찮아? 자, 여기서는 길이의 변화율이라고 나왔지만 한마디로 속도를 정리하는 거야. 속도. 길이의 속도, 길이가 변화되는 속도. 넓이면 넓이가, 면적이 변화되는 속도. 부피면 뭐 물을 담는다 그러면 물이 변화되는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통에 담아질 때. 그때의 속도를 정리하는 거야, 변화율은. 아셨죠? 그러면 속도를 구한다. 이 말은 미분을 해서 계산한다. 이해됐지? 자, 그렇게 정리할 건데 첫 번째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 자, 가로등이 바로 밑에 가로등이 여기 있어. 가로등의 원리를 알아야 돼서 자, 가로등이 여기서 이렇게 빛을 비추면 사람이 여기 서 있어. 사람이 바로 밑에 서 있으면 그림자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때는 바닥에 그냥 점인 거야. 그림자가 안 생겨. 네. 그러면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해, 일정한 속도로. 자,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빛은 직선 운동을 한다고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빛이 직선 운동을 하니까 머리 끝 해서 그림자가 여기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겠지? 바닥에. 이해됐어? 자, 그럼 머리가 이제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몸이 이제 여기 그려지는 거고, 바닥, 그림자가. 그럼 첫 번째, 이게 용어가 달라. 2가지가 뭔지를 이해하면 돼. 뭐냐면, 머리 끝이 움직이는 속도인데, 그럼 머리 끝이 움직이는 길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머리 끝이란 얘기는, 머리 끝은 여기 있어, 끝에. 그럼 머리 끝이 처음에는 어디 있었겠어? 저기요. 저기 어디? 여기 점. 여기에 머리 끝이 있었어. 처음에. 왜냐면 빛이 이렇게 비치니까 바닥에 점으로 있는 거야, 그냥. 근데 움직이면서 여기에 머리 끝이 있던 게 지금 현재는 머리 끝이 여기 있는 거야. 자, 문제에서 일직선으로 매분 1분에 90m의 속도로 걸어간다 그랬어. 그러면 단위는 항상 시간은 t야. 그럼 t분 후에. 자, t분 후에 이 사람이 어디에 위치해 있어? 여기에 위치해 있지. 이만큼 걸어갔지. 1분에 90m의 속도로 가. t분 후면 얼만큼 이 사람이 움직였어? 그렇지. t분 후에 이 사람은 90t만큼 움직였어. 그럼 그림으로 표시하면 여기가 90t가 되는 거야. 되죠? 자, 가로등의 길이는 3m. 300이라고 할게요. 센티미터로 바꿨습니다. 이 사람의 키는 165 센티미터로 바꿨어요.
네? 너도 저건 상관없지. 어차피 시간에 따른 속도로 정리할 거니 길이니까. 저건 90m. 얘가 몇 호냐고요? 여기요? 네. 이건 어차피 단위의 속도 단위니까 초속으로 정리하고 얘는 분속으로 정리하려잖아. 네. 아니, 센티미터로 하나, 미터로 하나 상관없어. 우리는 길이비를 보려고 하는 거지. 위의 길이는 별로 안 중요해. 바닥의 길이가 중요한 거지. 무슨 말인지 했어? 위에를 센티미터로 하나, 미터로 하나 상관이 없어. 왜냐면 우린 길이비를 정리할 거라. 길이비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우리는 머리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거라서 실제로 우리는 얼마큼을 구해야 되니 이만큼을 구해야 돼. 머리끝이 움직인 건. 이해됐어? 얘는 머리끝이 움직이는 길이고 문제에서 말하는 두 번째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 그림자의 길이는 뭐냐면 이만큼만 그림자야. 그래 안 그래? 어디를 구하라는 건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 니네가 두 번째 문제도 풀 거야. 자, 머리끝은 처음부터 머리가 그림자 머리가 있는 데까지 여기가 머리끝 길이. 그림자의 길이는 말 그대로 그림자 생긴 길이만. 무슨 말인지 됐어? 자, 이렇게 정리할 거야. 그럼 여기가 90t고 닮음으로 정리할 건데 어떻게 닮음으로 정리할 거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닮음 이거하고 전체 삼각형 닮음으로 정리하면 165 대 300이 닮음비야. 간단하게 정리하면 뭘로 나눠? 15로 나눠지네요. 11대 20 이렇게 나옵니다. 자, 11대 20 그럼 우리는 여기는 어떻게 할 거야? 그림자의 길이를 내가 만약에 x라고 한다고 하면 이해했어? 자, 여기를 x라고 하면 11대 20은 x 대 전체 x 플러스 90t겠지? 이렇게 해서 x를 정리해야 돼. 그럼 그 x는 그림자의 길이만 구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자, 그럼 비례식으로 정리해서 풀면 어떻게 돼? 9x는 180t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할 거니까 이해되실까요? 180t가 아니군요. 20x, 11x 빼면 얼마야? 11 곱하기 틀렸네. 990 이렇게 되죠? x 9로 나누면 110t. 이거 비례식 이렇게 한 거야. 선생님 계산한 거야. 아시겠지? 네. 20x인데 여기 11x 플러스 990t인데 이제 x 1로 넘겼어. 그래서 9x 된 거야. 정리해서 x를 구했어. 이 x는 이 그림자의 길이. 얘가 뜻하는 건 그림자. 그림자 길이. 이해되셨죠? 자, 그럼 그림자의 길이가 110t야. 그럼 머리끝의 길이는 어떻게 돼? 머리끝 길이는 90t에다가 그림자 길이인 110t를 더해서 200t가 되는 거죠. 전체 길이가 머리끝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90t였고 여기는 110t였고. 이해가 됐어? 네. 그럼 이렇게 정리해. 그럼 미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그림자의 길이고 얘는 머리끝이니까 얘를 미분하면 얼마겠어? t로 미분하잖아 우리가. 미분하면 얼마? 200. 그럼 얘는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얼마야? 200m per 단위는 분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속도 정리하면 이해됐어? 안 됐어? 길이만 정리하면 돼. 길이. 그리고 t로 미분하면 돼. 닮음으로 정리한다. 뭐 아예 그냥 닮음으로 정리한 건데. 근데 이걸 알아야 돼. 처음 시작할 때 길이가 하나 구해져 있어야 돼. t분 후에 이 사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였으니까 이 길이가 90t라는 걸 알고 시작해야 돼. 그래야 닮음을 정리할 수 있겠지. 이해했어? 정리하시면 머리끝은 미분하면 200, 그림자의 길이는 110t였으니까 미분하면 110이 될 거야. 110만 쓰면 안 돼. 110 미터 퍼 분 이렇게 쓰거나 미닛 m을 쓰거나 니네가 속도의 단위를 정확하게 써줘야 돼. 뭔 말인지 됐지? 이해됐어? 안 됐어? 두 번째로 넘어간다. 넓이의 변화율. 다 똑같이 넓이를 구하는 식을 정리하면 돼.
얘는 더 간단해. 넓이랑 부피가 더 간단할 수 있어. 지영아, 너 안 보면 나 설명 안 하고 그냥 알아서 풀라고 한다. 자, 칠판. 거기 안 읽어도 내가 같이 할 거야. 자, 호수에 돌을 던졌어. 이미 원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호수에 돌을 던지면 뭐부터 시작해? 전부터 시작해서 얘가 물결이 이렇게 퍼져나가잖아. 맞죠? 호수에 돌을 던지면 전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원이 생기는 걸 파문이라고 얘기해. 점점 원이 바깥으로 막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동심원 모양의 파문이 생긴다. 원이 생긴다. 그런데 돌을 던졌을 때 바깥쪽 반지름의 길이가 매 초 20cm씩 늘어날 거야. 그러면 시간은 t초 후에, 항상 시간을 t로 정리할 거야. t초 후가 되면 얼마큼씩 늘어나게 돼 있어, 반지름이? 20t씩 늘어나게 돼 있어. 이해됐어요? 자, 반지름이 20t가 된다는 얘기야. 맞죠? 자, 그랬을 때 파문의 넓이가 어떻게 되냐? 변화율을 구하라. 그럼 먼저 넓이식을 구해야 돼. 그럼 반지름이 20t가 됐으니까 우리는 넓이 어떻게 구하냐? 원의 넓이 구하는 거잖아. 파이 r 제곱을 정리하는 거죠. 넓이를 먼저 구하시는 거예요. 파이 r 제곱, 그럼 얘 제곱하면은 400t 제곱이에요. 이게 넓이에요. 우린 얘를 미분할 거예요. ds dt, t로. 이거 미분해. 미분을 하고 뭔가 숫자를 넣는 거지. 숫자를 넣고 미분하는 거 아니야. 미분을 먼저 하는 거야. 넓이를 구하고. 이 앞으로 와서 파이는 앞으로 쓰고 미분하면 800t. 이해됐어? 이게 속도의 변화율이야. 속도야, 즉 속도. 넓이의 변화율. 그런데 몇 초 후에? 문제에서 3초 후에 변화율을 구하래. 그럼 변화율을 먼저 구하고 나서, 즉 미분을 먼저 하고 나서 뭐의 미분? 넓이의 미분. 넓이를 식을 구해. 넓이 식을 구했어. 파문이라는 건 어차피 원이니까 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이해됐어? 원의 넓이를 구하고 미분을 하고 여기다가 뭘 대입한다고? t에다가 얼마 대입해? 3초를 했으니까 3을 대입하셔야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변화율이 얼마야? 2400 파이 되는 거야. 변화율도 속도니까 단위를 써줘야 돼. 제곱 센티미터 퍼. 초니까 초. 정확하게는 단위를. 무슨 말인지 했어? 네. 자, 조심해 뒤에. 자, 넓이의 변화율 정리했어. 마지막으로 부피의 변화율 정리할 거야. 원리는 다 똑같다 그랬어. 먼저 구하고자 하는 식을 먼저 정리할 거야. 자, 여기서 9가 나와. 9, 공 모양이야. 풍선이. 자, 여기서 공식을 알아야 돼. 9의 건널비 어떻게 구해? 9 건널비. 9 부피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볼라. 네? 9 건널비 어떻게 구하죠? 뭐 이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그럼 문제 식을 어떻게 세워? 9 건널비 뭐야, 시영이? 몰라요. 헐. 4파이 r 제곱. 이게 9의 건널비야. 원이 아니라 9, 공, 입체도요. 부피는요? 3분의, 네,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부피니까 세제곱을 하는 겁니다. 9, 건널비, 부피 다 알려드렸어요. 자, 그럼 이 문제에서 이미 풍선은 반지름의 길이가 2라고 풍선이 전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풍선이 일정 크기가 있어요. 반지름 2cm부터 시작한대요. 자, 그래서 풍선의 반지름은 2부터 시작하니까 2 플러스 하고 늘어날 거예요. 어떻게 늘어나면 매 초 1cm씩 늘어나니까 우리는 t초 후에 어떻게 늘어나겠어? t만큼 늘어나겠죠. 근데 기존에 2cm 반지름이 있었어. 그러니까 반지름은 2 플러스 t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됐나요? 기존에 반지름이 있었어. 후 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반지름이 늘어나.
1초에 1cm씩 늘어난대. 그러면 t초 후에는 t만큼이 늘어나니까 반지름이 2 플러스 t가 될 거야. 계산은 좀 이따 시영이. 나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연습 문제까지 풀고 갈 거야. 니네 10시까지 남아서 하고 가면 돼, 그러면. 반지름은 2 플러스 t야. 건널비 구할 거면 첫 번째. 건널비 구할 거면 건널비 공식 파이 r, 4파이 r 제곱에다 집어넣을 거야, 준수. 4파이 r 제곱에다가 집어넣을 거야. 이거 전개 안 해도 돼. 어차피 한 개밖에 없으니까 파이는 상수야. 미분할 때 변화율 건널비의 변화율 구할 거야. 변화율을 구해라. 그러면 미분을 할 거야. 얘 미분하면 어떻게? 2 앞으로 내려와. 8파이. 그리고 2 플러스 t. 이렇게 되지, 미분하면. 맞아요? 근데 위에서 몇 초 후에 정리하래요. 몇 초 후에? 그렇죠. 반지름이 몇 센티미터가 된대요? 6cm가 된댔어. 그럼 니네가 계산해야 돼. 6이 되려면 몇 초가 지났어요? 반지름이 6이 되려면 몇 초예요? t가 4초가 나오죠. 4초 후에 그러면 변화율이 어떻게 되냐고. 그럼 여기다가 t에다가 얼마 대입해야 돼? 4를 여기다가 대입해야죠. 그래야 변화율이 나오죠. 이거는 건널비의 변화율. 식정이 항상 건널비를 구해. 미분을 해. 그리고 t를 대입해. 간단하죠? 근데 식도 정리 못하면 안 돼. 두 번째, 부피. 부피 정리할 거야. 집중해.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을 했으니까 2 플러스 t의 세제곱. 이거 미분할 거야. 변화율. 변화율을 속도라고 얘기하고. 똑같은 말이야. 변화율을 구해라. 그럼 속도를 구해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랬어. 미분을 하는 거야. 3 앞으로 빼니까 3 약분될 거야. 4파이 2 플러스 t 제곱. 됐죠? 안에 건 더 미분할 필요가 없어. t의 개수가 1이라서. 희찬이 이해했어? 그럼 여기다가 t 몇 초 대입한다고? 위에서 풀었잖아. t 4 대입한다고. 그러면은 부피의 변화율이 나온다고. 뭔 말인지 했어? 4 대입하면 여기 6이잖아. 그럼 6, 6에 36에다가 4 곱하면 144가 되겠지. 그럼 144 파이 이게 부피의 변화율이야. 세제곱 센티미터 단위하고 퍼 단위는 초니까 초. 세컨 S 붙여도 되고요. 속도니까 항상 속도의 단위를 붙여주셔야 돼요. 세제곱 센티미터. 건널비는 제곱 센티미터니까 제곱 센티미터 퍼 초. 아니면 제곱 센티미터 퍼 S 붙여주든지. 이해돼, 안 돼? 확인 문제 풀어봐, 이제 세 문제. 길이 구하라면 그냥 길이 구하면 돼. 길이 구하고 변화율 구하라면 이제 t에 관해서 미분하면 되고. 똑같은 거야. 이래서 니네 연습 문제 풀고 가야 되는데. 안 풀고 가면 이게 의미가 없는데. 한 페이지만 풀려야겠다. 1단계만. 175번까지. 자습 시간에. 미리 써놔야지. 네? 157.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가 원래 안 했잖아. 157쪽. 예? 175번까지. 맞아. 빨리 3개 다 풀어. 나는 시간 계속 안 줄 거야. 안 그러면 남아서 풀고 가야 돼. 세 문제 다 풀어.
140 확인 문제 142번, 3번, 4번. 식만 구할 줄 알면 돼, 식만. 식을 못 세우면 당연히 미분도 못하니까 문제를 못하겠지. 뭐야, 풀었어? 풀었어? 어디? 얼마 나왔어? 어디 봐봐. 파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요? 네? 다시 계산하세요. 네. 원기둥 부피도 못 구하면 어떡해. 원기둥 부피 12구죠. 원기둥 부피 12. 밑넓이 곱하기 높이. 미분할 때 문자 t 앞에가 1이 아니면은 미분 더해서 곱해주셔야 해요. 아시죠? 지금 143번하고 144번은 t 앞에 개수가 1이 아닙니다. 미분할 때 다 곱해주셔야 해요. 그냥 미분만 하면 되는데 미분도 못하고 니네가 앉아있으니까 그렇지. 144번 잠깐 봐봐. 미분하는 거. 정리 좀 하게. 그러니까. 자, 144번 잠깐 봐봐. 니네가 저거를 못 구해가지고 식을 구했어? 식 구했어요? 144번. 너 또 틀렸죠? 자, 아니 144번 먼저 봐.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거야. 식 정리할 때 144번 식 어떻게 구해? 원래 반지름이 20이었어, 원기둥이. 밑면의 반지름은 내초 0.2씩 줄어들잖아. 그러면 밑면의 반지름이 어떻게 돼? 20 마이너스 0.2t 제곱 파이 밑넓이 파이 r 제곱 반지름이잖아요. 곱하기 높이. 높이는 5cm인데 0.5cm씩 늘어나죠. 5 플러스 0.5t. 자, 이게 부피예요. 부피의 변화율을 구할 거야. 그럼 뭐야? dv dt를 정리하는 거지. t에 대해서 미분할 거야. 앞미분, 뒷미분 하셔야 돼. 이거는 다 전개해도 어차피 식이 복잡하긴 똑같아. 앞미분, 파이는 그대로 두시고요. 앞미분, 앞에 2 곱하죠. 여기서 조심해. 칠판 봐. 앞미분하면 20-0.2t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괄호 안에 t의 개수가 1이 아니잖아요. 괄호 안에 미분해서 한 번 더 곱해주셔야 돼요. 곱하기 마이너스 0.2 그리고 뒤에 5 플러스 0.5t가 붙는 거예요. 이게 앞미분만 한 거예요. 괄호 안에 미분해서 한 번 더 곱해주기로 했잖아. 마이너스 0.2를 더 곱해주셔야 된다고요. 뒤에 건 그대로 쓴 거예요. 더하기 앞에 거는 그대로 쓰고 앞에 거는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할 거예요. 그럼 뒤에 거 미분하면 뭐예요? 0.5예요. 이렇게 미분을 잘못하면 무조건 다 틀리는 거야. 미분이 t의 개수가 1이 아니면 무조건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해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0.1을 한 번 더 곱해줘야 돼. 이거 없으면 니네 계산이 다 틀렸을 거야. 마찬가지로 143번도 똑같아요. 앞미분, 뒷미분 할 때 t의 개수를 더 곱해주셔야 된다. 미분도 못하고 있어. 그럴 줄 알았어. 식이 복잡. 뭐가 복잡해요? 저기서 또 전개는 하지 마. 그냥 숫자 대입할 거야. 저 상태에다 그냥 숫자만 대입하시면 돼요, 이제. 얼마 대입해요? 10초 후래잖아요. 그러면 10을 대입하면 되죠. 뒤에다가. 저걸 전개할 것도 아닌데 뭐가 복잡해?
이게 하나도 전개해서 푸는 문제 없어. 길이, 넓이, 부피의 변화율은 전개해서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식을 구하고 부피면 부피식, 넓이면 넓이식, 식을 구한 다음에 미분을 하고 시간을 대입하는 거예요. 원리는 그거야. 너네 안 돼. 풀고 가야 돼, 연습 문제. 안 그러면은 집에 가서 숙제 못 해와, RPM. 그래봤자 몇 문제 안 돼. 7문제밖에 안 돼. 175분까지 하는 거야. 2단계는 빼고. 2단계는 다음 시간에 같이 할게요. 1분만 더 준다. 이건 보세요. 나머지 모르는 건 다섯 시간에. 너무 많아요. 야, 지금 무슨 세 문제 푸는데 지금 벌써 10분 가까이 줬어. 뭐 시간을 어떻게 더 줘? 그러니까 식만 정리하면 되는 건데. 알려줬는데도 계산을 못해. 이거 봐. 남아서 더 하고 가야지, 그러면. 알려줬는데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 네. 식이라고 뭐 어려운 것도 없는데 그냥 미분하는 게 복잡한 거지. 식은 간단해, 항상. 더 이상 뭐 어떻게 더 간단하게 알려줘.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식만 알면 되는데. 넓이면 넓이식 구하고, 부피면 부피식 구해. 그리고 미분할 거야. 세상 간단한 게 속도 가속도 문제인데. 앞에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식이 간단하다. 응? 앞에 방정식, 부정식 정리하는 것보다. 세 줄이면 끝나는데. 그거는 너 위에 거 풀이 한번 봐야 돼. 아니, 준수 늦게 와가지고. 얼마 나왔어? 얘기해. 성환이. 240. 헐. 봐봐, 식을 알려줘도 틀려. 다 떨어지고 90이 나와요. 네? 10 넣으면 90이 나온다고요. 90 파이가 나오겠죠. 네? 뛰어요. 90을 넣으라고요. 90이 나와요. 90 넣으면은 여기가 2가 나오고요. 여기가 2 되잖아, 계산하면. 여기다 90을 넣으면 18이 돼서. 여기다가 90 넣어요. 그러면 45인데 5 더하면 여기가 50이 되죠. 뭐 이런 게 문제라고. 그럼 마이너스 0.2 곱하는 거니까 계산해서 정리하면은 나오지. 왜 안 나와? 집중해서 좀 계산할 때. 벌써 3분이 지났어. 칠판, 부정적분. 이따 덜한 거는 하고 가세요. 미분할 때 조심하라고 한 거를 하나 알려준 거야. 안 돼요. 똑같아요. 가로 세로가 있어요. 네. 앞미분, 뒷미분 하셔야 돼요. 똑같이. 네가 식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해. 그러면 어떻게 푸는지 알려줄 거야. 그래서 C에서 식을 못 세우면은 못 하는 건데? 어떻게 식을 못 세울 수가 있어? 가로, 세로가 다 나와 있는데? 늘어나면 플러스 하면 되고 줄어들면 마이너스 몇 t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건 네가 해. 자, 부정적분 펴. 칠판. 부정적분. 나 설명할 거야. 넘겨. 빨리 넘겨. 정환아, 2장 넘겨야 돼. 빨리 한 장 더 넘겨. 한 장 더. 풀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집에서 숙제 못 해요. 안 돼, 안 돼. 여기서 하고 가야 돼. 말렙을 조금 줄일게, 그러면.
자, 부정적분. 자, 부정적분은, 자, 잘 봐. 부정적분은 말 그대로 우리가 미분, 자, 3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 자, 얘를 미분해. 그럼 우리 미분하면 어떻게 돼? 네, 계산해서 6x 플러스 5라고 하죠. 맞아요? 그러면 얘를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 예전의 상태로. 원시 함수라고 얘기해.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세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맞지? 그거를 적분이라고 얘기해. 정확하게는 부정적분.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적분이다 라는 뜻이야. 부정적분. 정해지지 않다고. 낫이 아니라. 알겠죠? 네, 낫 의미가 아니에요. 부정이. 이해됐어요?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로. 왜 정해지지 않아? 얘를 적분하면 여기까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는 못 확인할 수 있잖아. 맞죠? 이거를 다시 적분하면 3x 제곱 더하기 5x까지는 알지만 여기가 마이너스 3인지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가 2라고 써져 있어도 얘가 나오는 거고 여기가 1이라고 써져 있어도 얘가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했어?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얘를 적분하면 원래 함수대로 가는데 그 상수항은 알 수 없다는 뜻이야. 1차항까지만 알 수 있어. 이해됐어요? 그럼 상수는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어. 그건 모르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를 뭐라고 쓰냐면 적분상수 C라고 씁니다. 어떤 게 들어갔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기호로 자, 우리가 원래 미분한 함수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말로는 적분의 그 말을 앞에다가 이제 기호를 붙여. 수학은 뭐든지 기호야. 자, 원래 미분했던 함수 f 프라임이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얘를 적분해. 그러면 이 앞에다 뭐를 붙이냐면 인테그랄이라는 기호를 붙입니다. S라는 용어에서 따온 거예요. 자, 적분은 쌓아서 다시 뭉친다는 얘기거든요. 자, 얘를 미분을 잘게 접선의 기울기 구하면서 잘게 구해서 정리한 거를 다시 원래 함수대로 돌아가. 다시 합쳐서. 자, 적분을 앞에 S차를 길게 늘어뜨린 형태라고 쓰는 거야. 읽을 때는 인테그랄이라고 읽어. 이해되시죠? 적분하라는 뜻이야. 자, 미분한 함수를 적분해. 근데 앞 뒤에다가 기호를 써. 얘네 둘이가 짝이야. 인테그랄 dx를 붙여요. 이거는 적분의 기호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기호가 써져 있으면 안에 있는 식을 적분해라 라는 뜻이야. 그럼 적분하면 우리 뭐가 나오겠어 이제? 원래 함수인 fx가 나와야 되겠지. 맞아요? 근데 문제 책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를 프라임이라고 안 하고 그냥 fx라고 쓰고 이거를 적분한 함수를 적분하면 차수가 커지잖아. 그래서 대문자 f를 쓰는 거야. 집중. 스몰 fx는 이제는 보통은 미분한 함수를 많이 나타내. 적분에서는. 이해가 돼? 안 돼? 이 함수를 적분하세요. 그러면 인테그랄 dx라는 기호를 씁니다. 우리가 미분할 때는 ddx라는 용어를 썼죠. df, dx, d, dx 미분할 때는 이 용어를 썼어요. 미분할 때는. 맞죠? 자, 그런데 적분할 때는 인테그랄 dx를 씁니다. x에 대해서 적분하라는 뜻이야. 만약에 t에 대해서 적분하면 여기를 dt라고 써야 돼. 문자는 나온 대로 달라져야 돼요. 뭔 말인지 됐어? 안 됐어? 이게 기호야. fx를 적분해. 그러면 한 단계 더 차원이 높아지는 거니까 대문자 fx로 나타냅니다. 이해했어? 근데 우리가 적분하면 아까 여기서 봤듯이 적분하면 1차항까지만 알 수 있지 상수항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멍 때리지 마. 그래서 뒤에 적분상수, 상수는 뭐가 붙긴 붙을 텐데 얘가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어. 그거는 몰라. 주어진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집어넣어서 값을 구해야 돼. 이해됐어? 이 C를 적분상수라고 얘기해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되셨죠? 네. 반대로 가는 거야. 자, 반대로 가는 거 연습할 거야, 이제. 자. 2x제곱 마이너스 3x. 자, 적분해봐. 적분해봐. X. 적분. 미분했을 때 얘가 나와야 되니까 적분해야지. 다시 차수가 올라가야 돼. 그러면 다시 차수가 올라가니까 세제곱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앞에 3분의 2가 붙어야지. 그래야지 3이 내려오면 이거 없어져. 있지. 근데 먼저 연습하는 거예요. 공식 있어. 어떻게. 자,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 자연스럽게. 공식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 마이너스, 시끄러. 니네가 늦게 왔잖아. x제곱 차수가 하나 올라갈 거야. 그런데 3x가 나오려면 앞에 2분의 3이 붙어. 그러면 원리를 알겠지. 뭔 말인지 했어? 차수가 붙은 만큼 분모에 가서 나눠주는 거야. 차수가 붙은 만큼 분모에 가서 나눠줄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네, 그래서 적분해서 그럼 5도 뒤에 붙어야 돼. 5 뭐라고 써야 돼?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5x라고 써야죠. x가 없는데 적분하면 다시 x가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x는 붙어야 돼, 당연히. 그 다음에 적분상수 뭐라고 써야 돼? c. 안 쓰면 틀려, 무조건. 무조건 써야 돼. 적분을 하세요 하면 무조건 c를 써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 안 됐어? 됐어. 왜 일어나? 앉아있어. 아직 안 끝났어. 자, 162쪽 펴. 시끄러. 145번하고 146번 두 개만 풀고 쉬어. 145번하고 146번하고 두 개 풀고 쉬어. 부절권이 뒤에 있어요. 그렇지. 적분하라고, 적분. 부절권의 뜻이죠. 이게 무슨 말이야? 적분하라고. 원시 함수랑 똑같은 거야. 원래 적분하기 전으로 돌아가라고. 미분하기 전으로 돌아가라고. 그게 기본 적분이 부정적분이야. 줄여서 그냥 적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적분은 두 가지야. 부정적분, 정적분 두 가지가 있어. 얘는 정해지지 않았어. 왜냐면 뒤에 상수가 다 달라지니까. 7dx가 있어. 뭐야? 한국말을 진짜, 네, 한국말을 진짜, 국어를 책 좀 읽어. 응? 저 어렸을 때 영어를 안 읽어줬나 봐. 7dx. 와. 다시 5번. 아니고 4번. 아니, 맞았고. 오케이. 맞았어, 다. 네? 적분 상수가 없잖아. 적분 상수가 없잖아.